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숨겼어요? 유진은 오래된 파란 상자를 들고 거실 중앙에 서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서들과 누런 영수증 뭉치, 그리고 병원 기록이 가득 들어 있었죠. 선희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물었답니다. 어릴 때 동생만 챙긴 이유, 이것 때문이었어요? 선희는 차마 눈을 들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멈춰선 유진은 상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감정이 먼저 치고 나오는 건 막을 수 없었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질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그 앞에서 선희는 조용히 의자에 앉더니 손등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숨을 고르는 모습만으로도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는지 느껴졌어요. 유진은 엄마를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끔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숨겼을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휘저었지만 동시에 잘 모르는 감정이 입가에 맴돌았죠. 어린 시절부터 유진은 늘 동생을 먼저 챙기는 엄마라고 느꼈어요. 학교 준비물도 간식도 심지어 생일날조차 동생 울음부터 달래던 엄마의 모습은 유진 마음에 작은 금을 남겼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금이 조금씩 벌어졌고 감정의 균열이 깊어졌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자주 엇갈렸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 털어놓지 못했고 집에 들를 때마다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답니다. 선희는 애써 다가가려 했지만 유진은 괜히 차갑게 대하게 되었고 그게 더 큰 거리로 이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상처가 먼저 눈앞을 가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상자가 모든 실마리를 낚아채듯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바짝 마른 오래된 서류들과 한 장 한 장 붙은 메모, 그리고 병원 기록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선희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조각이었어요. 유진은 문득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던 걸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밀려왔죠. 선희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 겨울 해가 기울며 거실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자 그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의 지난 시간까지 드리워지는 듯 했어요. 유진은 한 걸음 다가갔다가 멈춰섰습니다. 마음속 깊이 쌓아둔 감정이 튀어나올 것 같아 스스로가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래된 상자가 침묵을 깨듯 두 사람의 이야기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답니다. 유진은 상자 안에서 가장 낡은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모서리가 부서질 만큼 오래된 봉투 속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익숙한 주소가 보였답니다. 유진은 손끝이 굳어버린 것처럼 잠시 멈춰섰어요. 엄마, 이건 나 초등학교 다닐 때 날짜예요.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함이 번진 눈빛만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유진은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다시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그 시절 동생이 몸이 약해 계속 병원을 오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늘 동생 곁을 지켰고 유진은 매번 혼자 밥을 먹거나 스스로 잠들어야 했어요. 그때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난 필요 없다고 느껴졌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선희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땐 너까지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은 유진의 마음에 제대로 닿지 않았답니다. 유진은 서류를 더 뒤적였어요. 그 안에는 동생의 검사 기록뿐 아니라 선희 이름으로 된 여러 신청서와 장기 치료 메모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유진은 모르는 사이 엄마 혼자 감당했던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오히려 감정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나한테 좀 말해줬어야죠. 왜 나만 늘 밖에 서 있는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선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 떨렸어요. 말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번의 망설임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에겐 그 답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들렸습니다. 상처받지 말라고요? 이미 받았어요. 엄마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유진은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면서도 눈을 들 수 없었어요. 속에서 오래된 서운함이 뜨겁게 밀려올라 눈가를 찌르는 듯 했어요. 그때 선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내가 참 착한 애였잖아. 그래서 더 미안했어. 하지만 그 말은 유진의 가슴에 닿기 전에 공기 속에서 미끄러지는 듯 했답니다. 착한 아이라는 말은 어린 시절 내내 듣던 말이었어요. 착하니까 참아야 했고, 착하니까 양보해야 했고, 착하니까 혼자서도 잘 지낼 거라고 어른들이 믿었던 말. 그 말이 유진에게는 버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유진은 다시 상자 안을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난 단 한 번도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유진의 목소리는 아주 작아졌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깊은 속마음이 처음으로 흘러나온 거였죠. 선희는 입술을 꾹 깨물며 유진을 바라봤어요. 너를 지키려던 선택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팠다면 내가 큰 잘못을 한 거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선희의 표정엔 아직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유진은 그걸 느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갈등의 뿌리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한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묵직했어요. 오래된 상자가 열리자 닫아두었던 감정까지 함께 꺼내진 듯 했습니다. 유진은 아직 설명되지 않은 어떤 구멍을 느꼈고 선희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죠.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움직이지만 쉽게 닿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유진은 상자 속을 더 깊이 뒤적이다가 얇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서류보다 비교적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고 낯선 병원 이름이 보였답니다. 유진은 그 파일을 들고 선희 쪽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건 최근에도 병원 다녔다는 거잖아요. 왜 난 몰랐어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지만 그 속엔 분노보다 불안이 먼저 깃들어 있었어요. 선희는 입술을 살짝 떨더니 손으로 파일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파일을 움켜쥔 채 놓지 않았어요. 말해요. 어떤 병원이에요? 왜 혼자 갔어요? 거실에 놓인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희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건 그냥 검진이었어. 괜찮아.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말끝이 흔들렸고 손등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유진은 눈을 끔뻑이며 선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또 숨기는 거죠? 이번엔 동생 때문도 아닌데. 왜요? 그 말에 선희의 손이 멈췄어요. 유진의 말 속엔 어릴 때부터 쌓인 감정들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선희는 그 무게를 피하지 못한 듯 했어요.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바쁘잖아. 너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선희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유진의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는 말 어릴 때부터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근데 엄마, 그게 오히려 더 아픈 말인 거 아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더 깊게 파고드는 힘이 있었답니다. 왜 난 항상 밖에 있어야 해요? 왜 늘 엄마 세상 바깥에서 서성여야 했냐고요. 선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 묵힌 죄책감이 얼굴에 드리워졌고 눈가가 붉게 물들었어요. 그게 내가 밖에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안으로 끌어들일 자신이 없었어. 그 말은 너무 낯설고도 아팠어요.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유진은 숨을 들이마시며 선희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없다니. 내가 무슨 짐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선희는 갑자기 눈을 감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숨이 끊길 듯 얇은 소리였지만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내가 짐이었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내가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더하지만 말끝이 다시 흐려졌어요. 유진은 선희 손등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검사 항목과 반복된 예약 기록, 추가 정밀 검사라는 문구가 이어졌고 예상치 못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유진은 손에서 파일이 떨어질 뻔했어요. 왜 혼자 이걸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애써 웃었어요. 별일 아니야. 정말이야. 그냥 조금 더 살펴보자고 해서. 하지만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조금 더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의미인지 가족 중 누군가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 느꼈을 감정이었죠.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어요. 유진은 숨을 몰아쉬며 선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래 묶여있던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답니다. 엄마는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밖에 두려고 해요? 이제는 그냥 나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은 끝났지만 유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 보였답니다. 유진은 파일을 덮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끝이 저릿했고 눈앞에서 문장이 흔들려 제대로 읽히지 않을 만큼 마음이 휘청거렸답니다. 선희는 그런 유진을 바라보며 손을 뻗으려다가 다시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는 순간 더 큰 상처가 생길까 두려웠던 거죠. 유진아, 엄마가 정말. 선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금방이라도 흐를 듯한 얼굴이었지만 차마 울어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답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겨울 햇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위로 유진의 그림자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려다보며 유진은 숨을 골랐지만 가슴속이 너무 먹먹해 쉽게 진정되지 않았죠. 엄마, 왜 이런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왜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기대보지 않았어요? 그 말에 선희의 어깨가 서서히 무너졌어요. 수십 번 마음속에서 연습했던 대답들이 모두 사라진 듯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답니다. 대신 작은 한숨만 길게 새어나왔어요.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내가 힘든 거 한 번도 엄마가 편하게 본 적 없어. 그래서 하지만 그 말은 유진에겐 또다시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엄마는 늘 그래요.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고, 결국 나를 엄마 삶에서 떼어놓는 말들이잖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섞여 있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말없이 손등만 쓸어내리며 무엇인가를 꾹 참는 듯 했죠. 너까지 불러들이면 그땐 정말 버틸 수가 없을까봐. 너한텐 밝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섞인 자책과 두려움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러나 유진은 그 밝은 것만 보여주고 싶다는 말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혼자 버티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심한 딸처럼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내가 몰랐던 건 내 탓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냐고요. 유진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동생을 챙겨야 했던 어린 날 엄마의 표정을 엿보며 괜히 눈치만 보던 날들,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렸던 젊은 시절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채웠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너무 오래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이었죠. 선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유진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지금 다가가면 유진의 슬픔까지 건드려버릴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까이 서기만 하고 손을 뻗지 못했답니다. 유진아,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근데 엄마도 많이 무서웠어. 내가 커가면서 점점 독립해가는 걸 보니까 혹시 내가 기대기라도 하면 내 발목을 잡을까봐. 그래서 더 말 못했어.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쉽게 대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울리는 두 가지 감정, 엄마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어린 시절의 상처가 뒤섞여 더 큰 혼란을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거실은 무겁지만 동시에 아주 조용한 공간이 되었어요.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리 사이에서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유진의 마음 한구석이 다시 한번 휙 하고 흔들렸답니다. 선희의 말 속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 스쳐갔기 때문이었어요. 창가에 서 있던 유진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몇 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금방 차오르는 감정을 채 다스릴 수 없었어요. 선희는 그런 유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 걸음 내딛었지만 다가가려는 마음과 멈춰야 한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발끝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죠. 조용한 거실에 둘의 숨소리만 들렸고 시간조차 걸음을 멈춘 듯 고요했답니다. 유진은 결국 몸을 돌려 선희를 바라봤어요.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엄마, 지금이라도 말해줘요. 왜 혼자 이걸 견뎠는지. 나한텐 말할 수 없는 이유라도 있었어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함이 깊이 담겨 있었어요. 선희는 입술을 천천히 달싹였어요. 감춰왔던 이야기를 꺼낼 때 특유의 떨림이 그 안에 실려 있었죠. 유진아, 너 어릴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늘 너한테 괜찮다고만 말하던 그 시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지 않을 리 없었어요. 그 괜찮다는 말은 어린 유진 마음에 깊게 박혀 늘 혼자 견디라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선희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 동생이 처음 아팠을 때 엄마가 너도 데리고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 그때 너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던 동생 옆에서 한참 동안 말도 없이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었지. 유진은 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작고 따뜻했던 엄마의 손, 그리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까지 머릿속에 스치는 듯 했죠.
근데 선이가 한 박자 말을 멈췄어요. 그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동생보다 더 예민하고 불안해 보인다고. 혹시 집에서도 많이 걱정하거나 신경 쓰는 게 있냐고 물으시더라. 유진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너무 미안했어.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도 나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선희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마치 꺼져가는 촛불 같았죠. 그날 이후로 엄마는 너를 더 걱정시키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어. 너까지 불안해지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길까봐. 그래서 모든 걸 내 눈에서 떼놓으려고만 했던 거야. 유진은 숨을 삼켰어요. 가슴 깊은 곳이 저릿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응, 너를 보호한답시고. 사실은 너를 더 멀리한 거지. 선희는 스스로를 탓하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은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쳤어요. 어린 시절 겪었던 외로움의 뿌리가 뜻밖의 자리에서 드러난 것만 같았죠. 그러나 그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너한테 한번 털어놓으려 했던 적이 있었어. 동생이 갑자기 많이 아파졌던 해였지. 그때 너도 학원 다니느라 많이 지쳐 있었잖아. 유진은 그 시기를 바로 떠올렸어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마다 피곤해 학교에 갔던 날들. 그 시절 집안 분위기까지 어둑했죠. 그때 내 방문 앞까지 가서 문고리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 그런데 문틈으로 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 시험 걱정 때문에 힘들어 보였어. 그래서 그날도 말을 못했어. 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선희의 입가에는 미묘한 떨림이 스쳤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든데 내 얘기까지 들으면 더 무너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유진은 양쪽 눈에 고인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선희를 바라봤어요. 근데 엄마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모르고 있어야 했어요? 엄마가 어렵고 힘든 거 한 번쯤 나한테 기대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말에 선희의 표정이 순간 멈췄어요. 시간이 딱 멈춘 듯 했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대고 싶었어. 정말 많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스스로 다 해내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오히려 내가 내 발목을 붙잡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커갈수록 더 말하지 못했어. 유진의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왔어요. 그동안 선희의 침묵이 무심함에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지만 기대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듯 했어요. 그 눈빛에는 또 다른 망설임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 선희는 손끝을 살짝 쥐었다 폈어요. 그 병원 기록 사실은 단순한 검진이 아니야. 유진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어요. 방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선희는 눈을 깊게 감았다 뜨며 조용히 말했다. 몇 년 전부터 엄마도 치료를 받고 있었어.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치료였어. 유진의 손이 멈췄어요. 치료? 무슨 치료요? 선희는 잠시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뚜렷하게 말했어요. 내가 내 인생 감당하느라 힘들 때마다 엄마는 너한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병원 다녔어.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 순간 유진의 마음, 깊숙한 곳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버려진 듯한 외로움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사실은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더 큰 좌절을 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무겁게 내려앉은 듯 조용했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선희를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였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 걸음 다가가지만 아직 닿지 못한 거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유진은 선희의 말을 들은 뒤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은 멍하니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음 한가운데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긴 시간 동안 오해로 쌓아둔 벽이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벽이 갈라진 자리에 들어온 건 안도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과 슬픔이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그렇게 힘든 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이번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선희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알면 내 삶이 흔들릴까봐 너도 내 인생 살아가느라 힘든데 엄마가 그걸 보면서도 또 기대고 싶지 않았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근데 기대지 않은 게 더 아파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 같아서 엄마가 나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내가 약해서였던 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선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살짝 흔들리며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유진아 단호했지만 깊은 불안이 묻어있는 말투였어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랬어. 유진은 순간 어리둥절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너는 울고 싶어도 잘 참았어. 동생이 아프니까. 내가 먼저 양보했고 내 마음보다 다른 사람 마음을 먼저 생각했지. 엄마는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했어. 유진은 가만히 선희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한테 숨긴 거예요? 응, 너는 늘 자기 마음은 숨기고 남을 먼저 챙겼잖아. 그런 너를 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내 얘기 들으면 겉으로는 괜찮다 할 텐데 속으로는 다 끌어안고 혼자 힘들어할 게 뻔했어. 선희의 말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모른 채로 웃고 모른 채로 살다가 행복해지길 바랐어.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묵직했어요. 유진의 가슴이 갑자기 턱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외로움이 사실은 지나친 배려에서 시작된 것이었단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리고 먹먹했어요. 조용한 거실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유진은 천천히 걸어서 선희 앞에 다가가 앉았어요.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의 잔향이 남아 있었지만 그 틈 사이로 작은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엄마. 유진이 작게 부르자 선희는 눈을 들었어요. 나 엄마가 나한테 기대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선희의 눈가가 금방이라도 젖을 듯 흔들렸어요. 그러고 싶었어, 진짜로.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해냈잖아.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의지하게 되면 내가 더 무거워질까봐. 선희는 말끝을 흐리며 손을 비볐어요. 나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에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렸을 땐 그냥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엄마가 날 보고 괜찮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그 말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더 혼자라고 느꼈던 거예요. 선희는 숨을 삼키는 듯 담담하게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느낀 줄 몰랐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유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엄마도 힘든데 그걸 혼자서 싸우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서로 어려운 거 말만이라도 하면 안 돼요?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도 쉽지 않았던 약속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 깊이 새기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때 유진은 조심스럽게 선희의 손등을 감쌌어요. 선희는 눈을 크게 뜨고 유진을 바라봤어요. 그 손길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유진의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나도 엄마 삶 안에 있게 해줘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렀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갈등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유진은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꺼냈어요. 치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나도 알고 싶어요. 그 말은 선희에게 참지 못했던 감정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어요. 선희는 결국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혼자 견딘 시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죠. 유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선희를 끌어안았어요. 오래전 아주 어릴 때 마지막으로 안겼던 것처럼 따뜻하면서도 서투른 포옹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오랜 오해들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조금씩 서로의 세계가 겹치는 순간이었죠. 해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유진은 엄마를 꼭 끌어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감정이 한순간에 되돌아오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올라왔답니다. 선희도 가슴을 조심스레 누르며 유진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둘의 숨이 거의 동시에 들리고 또 동시에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마저 서로에게 닿으며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죠. 잠시 뒤 유진은 선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제대로 얘기해요.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어요. 선희는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숨기지 않을 게 작지만 확고한 대답이었어요. 유진은 탁자 위에 놓인 병원 기록들을 천천히 정리해서 한쪽으로 모았어요. 종이들이 서로 맞닿을 때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유진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 서류들은 엄마의 고통이자 동시에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였구나. 정리가 끝나자 유진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데워서 선희에게 건넸어요. 선희는 컵을 두 손으로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겨울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잔잔하게 들어오며 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유진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치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선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컵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계속 지켜봐야 한데 크게 급한 건 아니라지만 방심하면 안 된대. 유진은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럼 같이 가요. 병원 시간 맞추면 나도 갈게요. 선희는 놀란 듯 유진을 바라봤어요. 괜찮겠어? 회사도 다니고 바쁠 텐데.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지어보는 마음에서 진짜로 올라오는 미소였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혼자 견뎠잖아요. 이제는 나도 같이 있을래요. 우리 같이 버텨요. 선희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그래, 이제는 너한테 숨기지 않을게. 고맙다. 유진아. 조용한 순간이 잠시 지나갔어요. 둘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어요. 갈등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온기가 내려앉기 시작한 느린 치유의 시간 같았답니다. 유진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오랫동안 무겁게 느껴졌던 이 집이 오늘만큼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우리 예전처럼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요. 내가 바쁘다고 해서 엄마 이야기 못 들을 것 같으면 그냥 말해주세요. 어쩌면 그동안 말 못하게 만든 건 저였던 것 같기도 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유진아, 내가 바쁘고 힘들어 보여서 엄마가 더 멀어진 거야. 내가 거절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 엄마가 거절할까봐 두려워한 것처럼 저도 엄마가 날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어요. 유진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선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다가 이내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그런 마음을 들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말끝은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마치 오래 헤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마음을 확인하는 듯한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어요. 잠시 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을 향했어요. 엄마, 뭐라도 같이 먹어요. 오랜만에 엄마가 좋아하던 미역국 끓여줄까? 선희는 그 말에 입가가 살짝 풀렸어요. 내가 끓여주는 미역국은 태어나 처음일 거다. 유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이 첫날이네요. 우리 새로 시작하는 날. 선희는 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조금 울컥하기도 했답니다. 부엌에 들어간 유진은 냄비를 꺼내고 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조리대 위에 그릇 내려놓는 소리. 이 모든 것이 평범하면서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은은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서로 바라지 못했던 함께라는 시간의 향기 같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물을 떠먹었어요. 조용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안정감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유진은 국물을 한 숟가락 삼킨 뒤 천천히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힘든 일 생기면 말해줘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엄마도 너한테 말할게. 그리고 너도 엄마한테 기대도 돼. 내가 기대면 엄마가 잡아줄게.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차올랐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오해와 거리들이 모두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어둑한 겨울 저녁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아래 쌓인 눈이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잘해봐요. 이제라도.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유진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함께 가자. 그 순간 집안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아주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틈이 천천히 봉합되는 듯한 잔잔한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시 이어졌고 다시 시작될 힘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군가에게는 비로소 용기 내어 내딛는 첫걸음일지도 모를 가장 소중한 화해의 순간이었어요.